네, 안녕하세요. 보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지영입니다.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김치 프리미엄을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코인을 투자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니, 김치 프리미엄을 왜 설명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모르죠? 처음 들어봤어요. 예, 요거를 질문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일단 해볼게요. 자, 보면은, 거래소별로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면 약간 그런 건가요? 맞춰볼게요. 네, 좋아요. 미국 거래소랑 맞아. 네. 한국 거래소랑 다른데, 네. 뭐 한국 거래소에 뭐 더 프리미엄이 붙는다? 맞아요. 정확해요. 건가요? 정확해요. 그래요? 정확해요. 맞아요. 이제 정확히는 미국 거래소는 아니지만, 테더가 달러예요. 네.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거래소가 있고, 원화를 기준으로 하는 거래소가 있거든요. 원화를 기준으로 하는 거 업비트, 비썸 이런 게 있겠죠. 네. 그래서 걔네 해외 거래소보다 한국 거래소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아, 더 싼 게 아니라 비싼 거. 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 프리미엄이라 더 비싼 거구나. 김치가 더 비싸다. 이런 뜻인 거예요. 네네. 약간 어찌 보면 약간 인종차별적인 발언인가? 아무튼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서 뭐 인종차별 뭐 얘기할 것도 안 돼요. 예. 그리고 해외 거래소가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역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역 프리미엄. 그럼 해외 거래소 더 비싸고 국내 거래소가 싼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 거래소랑 국내 거래소랑 했을 때 해외 거래소랑 국내 거래소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요 해외 거래소들끼리 혹은 국내 거래소들끼리도 가격 차이가 나요. 자, 얘는 비썸이고 얘는 업비트잖아요. 네. 업비트의 지금 가격을 보면은 코인 가격이 140500이죠. 14050000. 네. 네. 근데 얘는 가격을 보면은 여기 비트코인 가격인데 1404933000이죠. 완전 차이 나네요? 완전까지는 네. 아니지만. 네, 조금 차이 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여기서도 이더리움 가격을 보면 이더리움은 486000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얘를 보면은 482000이에요. 그래서 살짝 달라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왜 그러냐면 주식은 중앙에서 거래를 이렇게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네. 중앙에서 다 거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증권사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업비트, 비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업비트, 비썸이 누가 업비트에서 더 많이 사 그러면 업비트에서 가격이 튀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원래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지금 사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한 게 어떻게 유지되냐면 여기 업비트가 있고 비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비트에서의 A 코인의 가격이 올라요. 오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 B라는 비썸에서 사요. 네, A라는 코인을 사서 요 업비트로 보내요. 그래서 업비트에서 팔아요. 그러면 비썸에서는 사니까 가격이 오르고 업비트에서는 파니까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가격이 맞춰져.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업비트에서 팔았으니까 코인이 없고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현금을 빼가지고 또 요 국민은행을 옮겨서 비썸으로 또 넣어.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긴 어려워요. 그럼 누가 해요? 봇을 돌려요. 그런 프로그램이 해가지고 사람이 하긴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프리미엄이 거래소별로 프리미엄 해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비썸이랑 업비트랑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화도 왔다 갔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업비트는 K뱅크고 비썸은 국민은행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K뱅크에서 국민은행으로 돈을 보낼 수 있잖아요. 이게 자유로워야지만 이게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해외 거래소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는 업비트라고 하고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라고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더 비싸져요. A라는 코인의 가격이 비싸져요.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요 A라는 코인을 사요. 그런 다음에 업비트로 보내서 파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요 팔고 나서 이 현금을 바이낸스로 다시 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일단은 바이낸스로 보내려면 USDT라는 코인을 사서 보내야 되는데 요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 3%가 꼈다. 그러면 모든 코인이 다 3%가 껴요. 그러니까 덜 낀 게 있으면은 그거를 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봇이 돌아가서 결국에는 이 모든 코인이 프리미엄에 똑같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보낼 때 애초에 3% 비싼 가격으로 보내죠. 그럼 이게 안 되려면 해외 거래소에 원화를 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 원화를 해외로 보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달러로 보낸다고 해도 이제 뭐 한 사람당 한 번에 뭐 1년에 뭐 5만 달러 이상 보내면 뭐 이렇게
뭐 국세청에 뭐 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이제 환율이 치솟아서 그 해외로 달러를 보내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들끼리는 K뱅크랑 국민은행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코인을 보낼 수 있지만 돈을 못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요 싼 곳에서 사가지고 비싼 곳에서 파는 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더 비싼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됐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국내 거래소 가격은 해외 거래소랑 차트가 다른데 환율 때문이기도 하고 요 김프 때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김프 차트를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요게 이제 가운데 있는 빨간색이 0이에요. 근데 이제 김프가 이만큼 꼈었던 거예요. 4%. 여기가 4%거든요. 네. 4%씩 꼈었었고 옛날에는 2017년에는 막 한 20% 이렇게도 꼈었어요. 근데 이게 주봉으로 봐도 이러니까 심지어 몇 주 동안 요 김프가 유지가 됐던 거예요. 해소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김프가 요 2021년에도 거의 한 20% 가까이 꼈었고 그 다음에 2017년, 18년 요때에도 얘도 거의 30% 가까이 꼈었고 요런 김치 프리미엄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했듯이 2017년 말, 2018년 초는 엄청난 알트코인 폭등장이었고 21년 요때도 알트코인 불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불장이 끝나기 직전에 김프가 많이 끼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면 국내에서 약간 알트코인이나 이런 걸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그런 코인들 위주로 더 사니까 프리미엄이 더 붙고 약간 이런 과열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과열된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외 은행으로 혹은 해외 거래소로 달러를 쉽게 보낼 수 있으면 이 프리미엄이 안 껴요. 그렇죠? 네, 우리 국내 거래소들끼리 하듯이 안 끼는데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김프가 끼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요번에는 별로 안 끼는 게 아닌가?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해외 거래소를 좀 제한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제한하기 전에 빨리 하나 뚫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제한하기 전에 하나 뚫어놓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제 뭐 선물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굳이 그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김프가 역프일 때 해외 거래소를 사가지고 김프가 잔뜩 꼈을 때 국내 거래소 들어와서 파는 게 제일 이득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타이밍을 맞추기는 일단 쉽지 않다. 그래서 요렇게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해 갔죠? 요거는 이제 하나도 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을 제가 아는 부자이신 분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요렇게 역프일 때 네. 역프는 우리나라 가격이 더 싼 거예요. 그때 해외 거래소로 보내요. 해외 거래소로 보내면 해외 거래소는 그 테더 USDT 이게 달러거든요. 달러랑 1대1로 되는 코인인데 요거를 유치하기만 해도 이자를 줘요. 연 이자를 줘요. 뭐 많이 주는 데는 한 10% 주는 데도 있고 뭐 한 7, 8% 주는 데도 있어요. 은행 이자보다 더 나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김프가 낮을 때, 역프일 때 해외 거래소로 보내요. 근데 예치를 시켜놔요. 그냥 예치만 시켜놔도 그 은행 이자보다 더 나오는데 김프가 꼈을 때 다시 국내로 갖고 와서 팔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0일 때 보내가지고 뭐 한 15%일 때 갖고 와서 판다 라고 하면 요 15%도 수익을 가져가고 그다음 이자 수익도 가져가고. 너무 괜찮은데요? 네, 이건 거의 확정된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해서 그분은 이제 다 굴리는 돈이 많으니까 한 2, 30억 그냥 보내요. 한 30억 보내면 여기 한 15% 5억 정도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수익 가져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자 수익도 얻어가고 요런 식으로 활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요 분은 확정된 수익을 생각하고 요 변동성에 대한 수익은 좀 놓치는 거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다. 알겠죠? 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 바이낸스나 이런 데 보내가지고 뭐 테더 유치하면 이자 얼마나 주는지 이런 거 뭐 알려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냥 국내 거래소로만 해도 충분하다. 네, 충분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렸고 그래서 요 정도의 김프가 안 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불장이 와서 김프가 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요번에 김프 안 끼는 거야 라고 생각을 저도 순간 했었지만 국내에서 이제 그 구글 앱스토어에서 해외 거래소를 이제 다운로드 못하게 다 막아버려요. 근데 그래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안 쓰게 되겠죠. 그쵸. 네. 어플이 아니면 네. 안 쓰게 되죠. 그리고 이거 국가에서 막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옮겨오기도 해요. 해외 거래소 못 쓰겠다 이러면서 국내 거래소 가져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김프가 꼈을 때 해소가 안 돼요. 김프가 끼면 해소시키려면 해외 거래소에서 갖고 와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초에 해외 거래소를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김프가 해소가 덜 되고 더 많이 끼고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서 올렸는데 이제 거기서 김프가 뭐냐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해외 거래소를 안 쓸 때 쓰면 이득 아닌 건가요? 안 쓸 때 쓴다는 게 뭔 소리예요? 남들 안 쓸 때 쓰면. 아, 딱히 이득은 아닌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불장이 확실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김프가 어쨌든 더 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사서 김프 꼈을 때 팔아도 괜찮고 아니면 해외 거래소 보낸 다음 해외 거래소를 사서 김프 껴가지고 와서 팔아도 괜찮고 예, 약간 이런 이점은 있죠. 예, 근데 이제 해외 거래소가 기본적으로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예, 좀 접근성이 안 좋아요. 좀 쓰기 불편해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는 그 사기 거래소도 굉장히 많아서 예,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느니 차라리 그냥 국내 거래소 쓰시는 것도 다 괜찮다. 해외 거래소 쓰시는 분들은 생각 있으시면 바이낸스만 쓰셔라. 네, 바이낸스 가입하는 방법도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다. 네. 질문?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달러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원화 가격이 떨어지는 거기도 해요. 그것도 있죠. 맞죠. 네. 그래서 원화로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달러로 바꿔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테더가 달러랑 똑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테더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난 테더로 갖고 있는데 이거 어차피 해외 거래소 보내면 이자 주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외 거래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국가에서 막고 있는 걸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더 막기 전에 해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활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 거래소는 단점은 예를 들면 업비트나 이런 데서 갑자기 내 돈 해킹당했어. 그럼 쫓아가가지고 멱살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해외 거래소 그게 어렵다.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를 쓰는 거는. 그래도 그 유명한 바이낸스는 네, 바이낸스. 네. 안전하지 않나요? 그쵸. 바이낸스는 보험을 다 들어놨어요. 그래서 해킹 당해도 그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바이낸스만 해킹 당한 거 아니고 업비트랑 비썸도 해킹 많이 당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업비트 비썸은 그래도 한국에 있으니까 찾아가서 멱살 잡을 수 있지 않냐, 바이낸스는 어렵지 않냐, 뭐 이런 논리긴 한데. 그럼 외국 사람들은 다 바이낸스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바이낸스에서 그 테더를 유치시키면은 얼마나 버는지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그 USDC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 USD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USD1, USDT, 그 다음에 USDC. 얘들이 다 달러랑 1대1로 연동되는 코인이에요. 네. 네. 근데 테더는 최고 한 6.7%, 최저 한 3.5%. 그다음에 얘도 USDC도 마찬가지고 USD1은 20%나 주네요. 얘는 이제 트럼프가에서 만든 스테이블코인이에요. 근데 이제 굳이 USD1은 좀 불안하니까 USDT 해가지고 요것만 해도 훨씬 나은 거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죠. 3.5%라고 해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아요. 알죠? 네. 우리 은행 요 정도의 이자를 받으려면 은행에서 적금 들고 그다음에 뭐 월급 이체 통장을 뭐 이 은행으로 바꿔야 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해도 뭐 한 달에 뭐 한 10만 원만 넣을 수 있다던가 이런 조건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심플 원이라고 하는 거니까 요것만 해도 6.92%니까 훨씬 낫죠, 사실. 지금 종잣돈 모아놓은 걸 여기에 넣고 싶은데. 그쵸. 사실 저는 그냥 원화로만 갖고 있을 거면 여기에 보관하는 게 좀 훨씬 낫다는 입장이에요.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요것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나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테이킹이 있거든요. 스테이킹으로 하면 2.4%. 그러니까 요거 듀얼 인베스트먼트는 위험한 거로 사면 안 되고, 네, 요 스테이킹은 괜찮거든요. 얘도 스테이킹하면 5.45%. 그래서 요 코인을 계속 갖고 있을 거면 여기서 갖고 있는 게 낫죠. 물론 업비트도 스테이킹 기능이 있긴 해요. 알아요. 네, 요 스테이킹 기능이 있긴 한데. 이더리움 보상률이나 솔라나 보상률로 하면은 뭐 요거 있어도 되긴 되는데, 근데 이제 바이낸스는 이점이 뭐냐면 얘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요 신청을 한 다음에 스테이킹을 하는데 46일 걸리고 언스테이킹 빼는데 10일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바로바로 해요. 네네네. 왜냐면 얘는 이제 요 스테이킹 되는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있는 개념이라서, 네, 코인의 가격이 점점 오르는 그런 개념이라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국내에서 막 우리 한국에서 야동 사이트 막듯이 다 막을 수도 있어요. 이미 깔아놓은 어플도 막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깔아놓은 건 안 막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여기 홈페이지나 요 PC로 들어가면 FBI 워닝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VPN 깔아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래소를 쓰긴 할 거예요. 아니 저한테 쓰세요. 아니 근데 이게 본인은 쓰신다고. 근데 이게 예를 얘기하기에 따라서는 자 해외 거래소 쓰세요 하지만 뭐 파란색 거기 창에 이렇게 뜨는 거, 그러니까 이 창 들어갈 수 없다. 맞아 그런 게 뜨는데 VPN으로 무에서 들어가세요 라고 하기가 어렵잖아. 네. 근데 보통 어플로 할 거니까. 네. 근데 어플로 해도 막힐 수도 있긴 해요. 어플로 해도 VPN으로 해야 될 수도 있긴 해요. 네. 근데 남자분들은 사실 VPN 하나씩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 안 쓰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VPN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충분히 좀 설명 드렸습니다. 오해하시지 않으시겠죠? VPN에 관해서 살짝 오해를 했는데. 네. 요 바이낸스는 이 정도인데 비트겟도 한번 볼까요? 비트겟이랑 거래소도 있거든요. 비트겟도 여기 earn이라고 들어가면 이게 나와요. 그럼 이제 얘는 USDT 하면 5.17%네요. 얘 6.27%고. 네. 이 정도만 해도 훨씬 나은 거죠 사실. 픽스드 하면 15%까지 주는 거 같네 보니까 얘는. 10.89%가 최고네. 얘는 한 10% 주는 거네요. 엄청 괜찮은데요? 네 맞아요. 이게 괜찮아요 사실. 근데 이제 해외 거래소는 갑자기 망할 수 있다는 거. 2022년 말에 FTX라는 전 세계 2위 거래소가 파산했거든요. 잠깐만. 근데 파산하기 전에 미리 좀 알려주지 않나요? 아니요. 말도 없이 그냥. 네. 우린 괜찮습니다 하고 갑자기 망했어요. 그러면 내 돈은 다 날아가고? 네. 근데 이제 갖고 있는 요 돈을 이제 압수했어요. 미국에서 압수해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이제 나눠준다고 하는데 한동안 돈이 묶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할 거면 그냥 바이낸스 하셔라. 네, 바이낸스가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래소라는 게 진짜 웃긴 게 거래소 요 직원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마음 먹고 나를 생각하면 나를 수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긴 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당연히 먹고 나르면은 업비트 대표 그냥 다 잘리겠지만, 그리고 감옥 가고 그러겠지만, 해외 거래소는 진짜 요 운영진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돈을 제일 잘 버는 거래소를 그럼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쵸. 네, 돈을 제일 잘 버는 거래소는 어쨌든 요거를 황금알을 낳는 거이니까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먹고 나르려고 생각하는 거래소들은 돈을 못 버는 거래소. 걔네들 먹고 나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식인데, 요거는 그냥 말이 좀 길어졌는데 참고 정도만 하시고, 네.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혹시 뭐 질문? 없습니다. 네, 해서 해외 거래소 쓸 건가요? 바이낸스 깔아야겠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약간 뭐 그 정도까지 할까 싶긴 한데, 아무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 내려가거든요. 앱스토어엔 있어요 여전히. 네, 앱스토어인데요. 저도 근데 요번에 구글은 다 내려가고 애플은 그대로 있으면 다음번 핸드폰에 애플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화 녹음과 그 모든 기능을 다 포기하겠다. 안 그러면 요 코인 거래를 위한 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서브폰을 만들겠다.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삼성페이가 너무 편해가지고, 근데 핸드폰 녹음은 지금 어쨌든 아이폰도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삼성페이가 너무 편해서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상당히 귀찮아져요. 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플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네. 업데이트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업데이트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여기 다운받아서 그래서 그 핸드폰을 옮겨가지고 설치하고 이래야 돼요. 왜 이렇게 구시대적이죠?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편집. 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저는 뭐 요걸로 쓰긴 했으니까 PC 버전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상관없긴 한데 저 완전 컴맹이라 컴퓨터 쳐다도 안 보는데 안 쓰는 방법도 있죠. 애플은 또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애플은 그렇게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바이낸스 설치할 수 있다는 근데 그래서 이제 앱스토어에 있는데 만약에 그 애플도 막히면 이렇게 다운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애플은 안 돼요. 아이폰은 안 돼요. 그래서 보안성이 더 좋은 거기도 해요. VPN 그거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될 수 있어요. 네, 저는 어떡해?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요 PC로 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요 구글 앱스토어에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다운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기 사이트도 많이 생길 거예요. 아무튼 저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근데 우리 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 구글 앱스토어에서 약간 전 세계 정책상 그 나라의 허가 받은 거래소만 약간 이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우리 국가의 정책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프를 일반 요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김프가 좀 꼈네 그러면 10% 이상 꼈네 그럼 이거 어느 정도 불장의 고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요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다 팔로우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마무리 지을까요? 네. 화이팅 하자.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